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그 증권사의 HTS가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만들어 볼까,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이것저것 찾다가 예전에 한 1, 2년쯤 전에 자주 만들어서 올려드리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걸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가운데 그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지금 평균 매수가보다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주에 그 매수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손실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꽤나 높은 확률로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거나 또 개별 종목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하고, 이제 바로 그 손실을 보고,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손실을 보고 이제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뭐 제 그냥 당시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7대 3 정도 될까요? 한 8대 2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7대 3.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주가를 올리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올 확률이 한 꽤 높은 확률로 이렇게 있더라 하는 그런 기억이 나서 이제 오늘 그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종목을 다 올릴 수 없어서 이제 대략 한 세 종목 정도씩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어차피 이런 이 종목이 뭐 정확하게 딱 이 종목입니다,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나머지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따가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 통해서 아예 전체 리스트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산 종목, 또 기관이 산 종목, 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산 종목, 기관이 산 종목들을 보고 그 중에 어, 그 매수한 주체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종목들을 세 종목 정도씩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가 손실 입고 있는 종목들이 겹쳐가지고 코스피 4종목, 코스닥 6종목 이렇게 총 10종목을 차트하고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을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을 지난 일주일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금요일 날 매수한 종목들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추려봤고요. 이거를 지난 한 주라든가 뭐 3일이라든가 이틀이라든가 이걸 내 맘대로 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저희 회원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면은 텔레그램으로 답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 매수했던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뭐 HMM도 있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있고 뭐 현대로템 있는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한 거냐면 평균 매수가를 보면은 HMM은 외국인들이 13일 하루 동안 봤을 때 2880원. 그런데 현재 가격이 21,350원.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거뒀냐 이거죠. 그래서 HMM이 2.25%, 한국항공우주가 2.15%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매겨 놓은 거고요. 저 밑에 보시면 파란색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전자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평균 매수가가 16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가격이 16만 9천 원, 약간 16만 9천 32원인데 이제 약간 떨어진 거죠. 그래서 0.02% 하락. 대한항공도 24,410원인데 24,400원. 삼성전자도 6만 851원인데 6만 800원으로 약간씩 손실을 입은 종목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몇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많이 그 손실을 입은 종목들이 더 있는데 이제 일단 요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놨는데요. 이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매물대, 지금 현재 이게 1년 일봉을 펼쳐놓고 보면 매물벽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이 매물대를 살펴보면은 지금 매물벽 상단 부분이 17만 1,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15만 500원에서 지금 16만 9천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17만 1,500원, 17만 2천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분명히 조금 그 벽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벌써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평균 매수가보다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7만 한 2천 원이나 17만 1,500원 이 정도가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 위에 있는 121선까지, 그러니까 17만 6천 원대까지 단숨에 올릴 생각이 아니라면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17만 2천 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되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매수 13일 날 매수했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17만 7천 주를 샀고 그 전날에도 23만 3천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또 계속 이렇게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동그라미는 외국인에만 쳐놨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첫 거래일에 24만 9천 원, 24만 9,506주를 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계속 사고 있다. 개인만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17만 2천 원을 만약에 뚫으면, 지금 이 매물대를 뚫으면 바로 17만 6천 원대 121선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고, 거기서는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지금 가운데에 움푹 파인 그 구간, 완전히 폭락을 했던 9월 23일 날 당일날 5.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27,000원대에서 10월 17일 날 24,4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26,0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파란색 라인, 그러니까 60일선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21선에 저항이 살짝 나온 그런 구간. 그래서 지금 22,000원대부터 24,6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24,7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금요일날 나왔던 건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이틀 동안 55만 주가 들어왔고, 금요일날 기관이 15만 6천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121선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 위에 있는 매물대 25,300원까지 주가를 좀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차트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7월에 반등하다가 다시 9월까지 빠진 뒤에 51,800원, 9월 30일 날 51,800원 간 다음에는
11월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63,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54,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6만전자를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자, 여기 지금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서 초록색 라인 5일선이 급등해서 쭉 쫓아 올라오고 금요일 날 이 위에서 양봉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 매물대, 긴 매물대가 머리 위에 연두색 매물대가 지금 현재 매물대 속해 있는 매물대인데 62,300원 정도, 최고점을 한 62,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62,3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는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지금 9거래일, 1월 2일 빼고 1월 3일부터 9거래일 연속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 개인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수급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는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상단이자 241선 부근까지 단숨에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241선은 62,800원, 그러니까 63,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에서 이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13일 하루에.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항공우주, HMM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수익권에 쫙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 역시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 그 뒤에 또 몇 종목이 더 붙어 있습니다만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기아를 좀 보여드리면, 기아는 차트가 이렇게 돼 있고 기아의 경우에도 파란색 60일선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60일선이 65,000원인데 65,300원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토대로 들어왔고, 만약에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매물대 상단 67,300원 정도까지 주가를 더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을 보면 금요일 날 외국인도 21만 9천 주가 들어왔고 기관이 1월 6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역시 약간 더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는 매물대 상단 67,3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렇게 다우데이터가 6.3%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고, 13일 하루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5.93, 네오위즈가 4.48%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했던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으나, 밑에 보시면 심텍, BH, HPSP 세 종목은 지금 평균 매수가보다 떨어져서, 심텍은 평균 매수가 3409원인데 3400원, BH는 21,426원인데 21,400원, HPSP는 58,057원인데 57,900원. 약간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조금 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역시나 심텍부터 하나씩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텍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1월 3일날 24,950원에서 지금 3만원대까지 올라온 거고요. 자, 지금 중요한 이 파란색 60일선이 쭉 이제 흘러내리면서 8월 달에 60일선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각각 한 번씩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60일선 부근까지 갔더니 다시 연이틀 음봉이 나왔는데, 자, 초록색 5일선 밑으로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21선 하고 이제 그 밑에 11선이 있는데 11선이 29,200원이에요. 그래서 11선 부근까지 좀 밀리거나 그 밑에 있는 21선하고 매물대 하단이 또 만나요. 28,800원입니다. 그래서 심택은 약간
아래쪽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자, 심택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36,000주, 기관이 48,000주를 던졌습니다. 자, 지금 수급이 1월 3일 이후에 쫙 연속으로 들어오다가 금요일 날 기관이 팔았고, 기관 매도의 중심에는 사모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지금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들어왔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추가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BH라는 종목이죠. BH를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BH는 최근에 지금 1월 5일 날 저점이 2만 50원, 그러니까 2만 원의 바닥을 잡고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2만 2,500원까지 올렸다가 지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지는 못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역시 22,200원 정도, 매물대 바닥 22,2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자,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 13일 날 5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13만 6천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수 평단가보다 약간 빠졌고, 약간 더 그 외국인들의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그 주가가 곧바로 반등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HPSP를 보면은, HPSP는 역시 1월 4일 날 51,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3일 날 59,300원까지 단숨에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121선과 60일선의 동시에 이제 어떤 그 눌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그러니까 이 종목의 상단은 59,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7,900원이기 때문에 59,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며칠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역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제 13일 날 수급이 양 매수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59,000원대 정도가 아닐까, 121선 59,300원 정도를 최고점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13일 날 최고점이 59,300원이었네요. 그 자리가 바로 121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1선을 노크 이렇게 몇 번 두드리다가 뚫을 수도 있고 약간 눌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에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13일 날 종목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고, 네오위즈가 4.18, SPG가 1.36 이런 식인데요. 밑에 보시면 역시 에코프로, DNC 미디어, ISC 세 종목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부터 역시 한 종목씩 살펴보면은, 에코프로가 쫙 하락을 10월 19일 날 15만 500원대에서 쭉 바닥을 찍고, 이때가 12월 29일 날 10만 2천원대까지 밀렸네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거의 30% 이상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연보라색이 121선이에요. 그래서 121선에 자세히 보시면 사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121선에 눌렸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음봉이 나왔고, 금요일 날 음봉. 그래서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초록색 5일선이면 11만 3,400원이고요. 그 밑에 이제 노란색 11선이면 11만 2,500원. 그래서 조금 더 11만 2,500원 정도, 11선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그 자리는 매물대 하단과 일치합니다. 21선은 11만 1,4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11만 2,500원 정도, 그 정도를 바닥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급을 봐야죠.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 이틀 연속 팔았고,
기관이 금요일 날 매수한 반면 개인만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어서 약간 좀 더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약세는 저는 이 매물대 하단과 붙어 있는 11만 1,400원, 11만 2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11만 2천 원이면은 대략 11선과 21선 사이가 되겠네요. 11만 2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종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DNC 미디어인데요. DNC 미디어는 흐름이 너무 좋았죠. 10월 13일 날 11,600원에서 완전히 뭐 상승 흐름으로 돌려놓고 목요일 날 3만 원을 넘겼으니까 거의 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대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00% 가까운 수익 구간 한 3개월 만에 만들어냈고, 목요일 날 여기서 좀 흐름이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고점이 32,200원까지 14.83%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더 어디까지 빠질까? 당연히 아래쪽에 이제 미디어 매물대 하단이 24,600원, 그 다음에 초록색 5일선이 25,700원.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 5일선, 11선 부근에서 5일선이 25,700원, 11선이 25,500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바닥을 바로 잡을 수 있고요. 이 매물대 하단이 이제 24,6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금요일날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관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팔았고. 그래서 이런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아마도 위쪽에 있는 매물대 상단 3만원 부근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이 DNC 미디어는 지금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상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SC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종목을 보면은 퐁당 하는 게 작년 한 6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6월 초에 41,600원까지 갔다가 7월 초에 28,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9월 중순에 4만원까지 39,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월 중순에 29,000원까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는 1월 3일 날 바닥이 저가가 29,950원까지 3만원대가 살짝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1월 4일 날 뭐 6%대 상승,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13일에는 36,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는 거고, 이게 12월 초에 있었던 고점 36,000원 그 부근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물대 하단이 34,000원 정도 되는 자리, 34,2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눌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봤더니 그러나 기관 매수세가 1월 4일 이후에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금요일 날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약간 더 이런 이제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36,000원대 올라가고 나면 상승 그 흐름이 조금 느려지지 않겠느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사실 제가 오늘 다른 보조지표들을 켜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RSI라든가 이런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매물대들을 켜놓고 보시면 아마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흐름을 좀 예상하기 좀 선명하게 예상하기 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했는데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약간 눌려 있는 경우에 그들의 수급 상황을 보고 그 다음 거래일에 월요일이나 이렇게 다음 주 초에 분명히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이 된다면 하단이 더 안 빠지고 어느 정도에서 굳건하게 바닥을 잡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평균 매수 단가보다 더 위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뭐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주말에 해드리지 않았던, 만들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일은 제가 원래 쓰던 HTS가 정상이 될 거라서, 어, 매주 주말에 올려드리던 외국인 기관들 수급과 그다음에 주도주 영상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